이번 강의에서는 CIDR이 뭔지 그리고 CIDR 표기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CIDR이 뭔지 살펴보면 IP 주소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표기 방법이에요. 이게 CIDR 표기법인데, 자, 이 CIDR 표기법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CIDR 표기법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면은 배경 지식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IP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IP는 4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숫자가 0에서 255의 숫자 중 하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10진수와 이진수를 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진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10진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2개 가져왔어요. 이 링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10진법, 이진법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에 검색하셔서 추가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밑에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CIDR로 표기된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제가 글로 순서를 쭉 적어놨어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어쩌고 자르고, 이런 구성을 글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예시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CIDR 표기법으로 IP 주소 범위를 표시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값만 보고도 IP 주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구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게 가장 먼저예요. 자, IP 주소는 이 4가지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10진수로 표시된 값들인데 이거를 2진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13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25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82, 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실 때 8자리의 이진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걸 이진수로 바꾸니까 0이네 해서 0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각 IP 주소당 8자리로 이렇게 채워서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채우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로는 CIDR 슬래시 뒤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이진수를 잘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CIDR 슬래시 뒤에 있는 이 숫자 있죠? 24. 이 숫자를 활용해서 이진수를 자를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게 점을 기준으로 8개씩이거든요. 8개, 16, 24. 여기서 자르는 겁니다. 이게 2단계고요. 그리고 잘린 이진수의 왼쪽 값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잘린 이진수의 오른쪽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랐죠. 잘랐는데 여기에 이 자른 슬래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은 안 건드리고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은 아무렇게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이진수니까 0101로만 표현을 해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에서 최소값은 뭐냐? 전부가 0인 값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00000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최대값은 언제다?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못 바꾸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뭐냐? 전부 다 값이 1일 때가 최대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셨죠? 이게 3단계고요. 4단계에서는 이진수로 표현된 최소값과 최대값을 10진수로 이제 다시 변환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다시 원래대로 10진수로 변환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이진수라 했죠? 이거를 10진수로 다시 바꾸시고요. 요거를 10진수로 바꾸시고 요거를 10진수로 바꾸시고 요거를 10진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최대값도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10진수로 바꾸시면 25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표현된 최소값, 최대값을 10진수로 변환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CIDR 표기법의 IP 주소 범위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CIDR의 IP 주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IP 범위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암산이 쉬운 그런 CIDR 표기법이 아니에요. 원래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를 CIDR 표기법을 가지고 IP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빠르게 해석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런 사이트인데 제가 첨부를 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구성했던 CIDR의 범위가 13점, 좀 적어볼게요. 여기에 13점, 25점, 82.0, 그리고 24 이렇게 이제 적어뒀습니다. 이렇게 적자마자 밑에 바로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결과값을 해석해 보시면은 여기 가장 베이스가 되는 IP부터 여기 값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3.25.82.0부터 13.25.82.255의 IP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사이트를 활용해서 범위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던 IP 범위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CIDR을 스스로 이렇게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CIDR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보시고,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10진수를 2진수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른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꿨지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다 그대로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숫자, 내가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24의 숫자까지, 여기에 24개의 숫자까지는 안 바뀌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진수로 변환할 필요가 없네 해서 이 숫자까지는 그대로 적고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만 이진수로 바꿨다가 그리고 다시 10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IP 범위를 빠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팁은 무시하시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먼저 구하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IDR 표기법을 한번 해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IP 범위를 해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CIDR 표기법으로 해석하는 게 어떤 IP 범위인지 알아차리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그냥 IP 범위를 이렇게 사람이 알아차리기 좋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CIDR 표기법을 만들어냈냐면 이렇게 IP 범위를 표현하는 게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라서 그래요. 자, 이런 10.10.0.0/27과 같은 CIDR 표기 방식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 쉽고 연산 자체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의 연산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려운 CIDR 표기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